며칠 잠시 쉬었고, 오늘 방송을 할 기업은 한국기업평가라는 기업입니다. 이퀄헤드업을 하고도 자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좀 고배당으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최근 주가를 보니까 연초부터 우상향을 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프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최근 주가가 영업지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고점 라인까지는 왔고 아직 흐름을 바꾸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봐도 11만 8천원까지 올라간 뒤로 7만원대 6만원대 떨어지고 나서 계속 저점은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간으로는 조금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주간으로 보면 종고점 전 지지점 근처까지 일단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 74,000원 정도까지. 그쪽에서 지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일단 그래프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쉬다 보니까 매일 방송을 하다가 한번 쉬니까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행 유통수는 유통기여도 23%로 적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76%로 대부분 가지고 있고, 시장평가산업 사업가치 평가 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33.5%. 현재 퍼는 17.17로 그렇게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상황은 맞습니다. 저평가 라인은 좀 더 주가가 떨어졌다면, 뭐 6만원대 작년에 떨어진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높은 편이고, BPS는 25,000원으로 25,000원 대비해서는 좀 고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을 중점적으로 담보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작년 배당이 특별 배당처럼 배당을 좀 높게 했는데, 작년 배당으로 치면은 좀 안 될 것 같지만, 올해도 3만기에 어느 정도 이 정도 가능할지 한번 볼게요. 이게 특별 배당이라서 전년도 치면 안 되고, 뭐 전년도 정도 평균치를 가져가는 부분을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매출액은 뭐 크게 성장하는 영역 자체는 아니고, 세네 군데 회사에서 지금 이 회사가 30%니까 30%를 가진다고 치면 세 개 회사가 라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현금 흐름은 나쁘지 않게 들어가고 있고, 거의 투자는 거의 들어가는 부분은 없을 정도로 재무활동 나쁘지 않습니다. ROE가 그래도 19% 작년에 했으면 나쁘진 않죠. 부채 비율도 적고, 그렇지만 자본 유보에 좀 낮은 부분이 걸리긴 합니다.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죠. 64%, 68%, 작년 111%까지 배당 성향을 했습니다. 뭐 작년 기준에서 110%까지 줄까 싶지만 60% 이상 준다고 해도 한 3,300원 이상이 가능할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즌평가, 사업가치평가, 정보사업에 보고서 판매 등을 하고 있고, 시즌평가 라인은 4.6% 정도 증가한 246억 정도 출처, 사업가치평가에 대해서는 2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판매 쪽에서 28% 거의 30%로 성장하긴 했지만 6억 정도의 실적이라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기에 전년도보다는 낮고 21년도 정도 수준으로도 하반기에 된다면 더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면
21년도 배당이 성향은 높진 않았네. 68%, 한 4%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21년 정도. 정상적으로 한 60 몇 프로 정도 치면 3,300원 정도로 치면은 그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지금 주가로 치면은 좀 매력적이진 않네요. 5,000원대 했을 때는 매력적으로 좀 보이지만 단기 순익 이상으로 배당을 주는 게 연속으로 줄까라는 부분은 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낮고 재작년 정도 수준은 나올 것 같습니다. 3반기로만 보면 나쁘지 않고, 점유율은 한국기업,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요 세 개가 서로 30%대 지분을 가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로 영역을 뭐 크게 침범하지 않고 이 세 군데서 그냥 각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크게 오르거나 낮은 라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도 안정적이고,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 따라서 주가가 그냥 단순하게 흐름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배당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라인으로 보입니다. 만기 자산이 1,0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약간 눈에 띄는 거는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이 한 2배 정도 오른 부분을 보입니다. 결제가 연말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매출채권 올랐다 이런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결제가 뭐 어떤 해당 반기에는 결제가 일어나지 않았겠다라고도 좀 생각해보고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이 늘었고,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주가가 쌀 때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200원 정도니까 하반기에 똑같이 갈까? 이거는 3분기 곧 발표나면은 좀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작년보다 좋았고, 하반기에도 좀 한다면 21년도보다 더 낫다. 그럼 배당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당 성향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보이고, 이크레디블도 배당이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배기업의 배당이 흘러가면 같이 배당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한 6,400원 정도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을 했던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일간 차트보다는 주간이나 월간 차트로 좀 길게 보시는 편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포트에 이런 기업들을 하나 넣는 게 좋죠. 그럼 매출채권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 그러다고 뭐 돈을 못 받을 것이다 해서 손실축 난금을 그렇게 쌓아놓은 상태는 아니라서 결제가 언제 현금으로 오느냐 뭐 이런 정도로 향후에 체크할 정도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는 반기에 이 정도 단기 순이익이면 실적은 괜찮습니다. 연결, 별도 둘 다 좋은 상태고 자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정도면 5,000원 가까이도 배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000원 정도에 142억 정도라고 치면 하반기에 뭐 전년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걸 수도 있는데, 올 초에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중순 이후 5월달 이후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아마 보고서 나온 이후로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좀 오를 수도 있고, 이제 3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곧 3분기 발표가 나면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쌀 때 일단 기업 자체가 세계 회사가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서로 크게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성장에 대한,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이 시가 배당 기준으로 좀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기적으로 실적만 체크하고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